나는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를 좀 다니다가 부속품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소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했다가 92년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가 모르겠는데 92년도에 혼자 2천만 원 혼자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그때 내가 창업한 아이템이 핸드폰이 그때 막 보급될 때인데 이렇게 벨소리 올려가지고 탁 받으면은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데 음악을 들려줘 보자. 700544요라고. 700544요. 아주 이거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소리를 통해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다. 그래서 참 돈을 좀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소주 회사를 샀어요. 소주 회사. 지금 린 소주인데.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전이었지. 이게 왜냐하면은 이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인 서비스를 이제 하다가 제조업을 했는데 본질이 같다라는 게라. 내가 소리를 이렇게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 소리나 뭐 술이나 별거 있겠나. 발언도 비슷하죠.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영업, 홍보, 마케팅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그게 소린들, 술인들 별게 있겠나 해서 제가 과감한 도전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지. 진짜. 저는 사실 소주 회사의 그 회장 뭐 오너 이것보다는 사실 그 개족산 항토끼를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병 주고 약 준다 그래요. 누구든지 뭐 술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또 술을 먹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참 이쁘죠? 한국 관광 100선에 연속 3번 선정됐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니까 약 지금 6년 이상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전에 유일하게 관광 명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길이 임도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이고 이렇게 풀도 많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2004년부터 해서 가지고 여기다 흙을 깔고 또 5월 달에 맨발 축제를 하고 또 4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기서 클래식 공연을 합니다. 하고 또 1년에 2,000톤 이상 흙을 가져와서 깔고 비가 오면 썰리 나가죠. 그럼 까는 거예요, 이게. 좀 이 단순한 일을, 그렇잖아요, 그죠? 단순한 일을 지금 16년째 지금 하고 있다. 비가 오면 썰리 나가면 깔고. 또 이게 맨발로 그러니까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딱딱하면 뒤집어가 물 뿌리고. 좀 이런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만드는 배경을 보면요. 2006년 4월 달에 제가 이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도시락 싸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화를 벗어주고 이런 산길을 약 한 5시간을 걸었습니다. 항토길이 올라가서 한 바퀴 쭉 돌고 내려오면 한 16km 됩니다. 다리가 아프겠죠, 이게. 발바닥도 아프고. 근데 희한한 게 우리 보통 신발 신고 한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그러면 깝깝해요, 이게. 다리는 아픈데 머리는 굉장히 맑아. 집에 가니까 잠이 쏟아지면서 막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가서 마라톤을 하니까 이제 뛰었죠.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잘 먹게 되고 잘 자고 잘 싸고 최고 좋은 게 이게.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내 혼자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출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든지 간에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만이 그 한 사람이 2명이 되고 2명이 100명이 되고 대중이 되었을 때 대중이 뭘 원할까? 이게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출발점이 배려다. 배려. 그래서 항토는 왜 이걸 항토를 구했냐면은 촉감이 참 좋아야 됩니다. 이게 신발 신을 때 보시면 맨발이니까 촉감도 그렇고 색깔이 굉장히 붉은색이 우리 몸에 가장 빨리 반응을 하고 따뜻하고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촉감하고 색깔을 따져가지고 전라북도 김제 익산에서 가져옵니다. 1년에 2,000톤 정도. 여러분 개족산 항토길이 굉장히 유명한데 개족산에는 항토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 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부족한 걸 뭐든지 가지고 채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항토를 1년에 한 2,000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딱딱하니까 뒤집어가지고 물 뿌리고 매주 이런 일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촉감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로타리 치는 기분이 딱딱하니까, 예? 로타리 치가지고 물 쫙 뿌려가지고 물 뿌릴 때 우리 1인 소주 너가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황토끼리 되는 거라. 근데 술은 아까워서 내가 못 넣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애기들은요, 이걸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맨발을 걷다 보면 손이 먼저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또 옛날에 이 논멜 때 생각해가지고 참 좋죠. 이게 이제 물을 뿌리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은 수분이 날아가. 그럼 또 딱딱해지죠. 그럼 또 로타리를 치고 물을 뿌려. 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이걸 지금 16년째 쭉 해오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7년 된 지역 기업인데 우리는 이런 공간에다가 여기다 흙 깔고 축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전시라든지 대덕구, 동구는 여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차장, 화장실, 그렇죠? 발 씻는 곳 이런 걸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주 오래된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역할을 잘 분담해서 이런 좋은 명소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힘든 게 흙을 처음에 이제 깔았으니까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황토끼 계속산 이게 알려지지 않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흙벌판에다 흙을 깔아놨는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걷고 뛰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5월달에 지금 맨발 축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산에 와서 가족이든 뭐 누구든지 와서 맨발을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맨발 축제가 돼가지고 이거는 또 우리 지역에 굉장히 우수 축제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남녀노소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자연과 함께하니까 굉장히 표정이 좋더라. 참 좋죠. 다리는 아파. 몸은 힘드는데 이 숲속에서 와서 맨발로 걷고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잽싸게 에코 힐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2007년도에 이게 상표 등록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소주는 안 팔고 희한한 짓을 다 했어. 박수 좀 크게 치려든지.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신문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맨발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묵묵히 황토끼를 다지고 맨발 체험을 나누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 둘 신발을 벗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에코원 마사이 마라톤은 38개국 5천여 세계인이 즐기는 맨발 축제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누리는 건강한 삶, 바로 에코 힐링의 시작입니다. 에코 힐링.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이 개선 황토끼리 이렇게 벌로 명소가 된 게 아니고 이 에코 힐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 치유죠. 여기에 맞는 뭔가 거리를 채운 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거리라는 게 뭐예요? 컨텐츠죠, 그죠? 이 공간에다가 흙을 깔고 뭐 어떻게 하고 뒤에 또 음악회도 하고 축제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명소가 됐죠. 우리 요즘 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공간에다 뭘 채워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건 엄청난 재생이다. 이것도 창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배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뭘 원할까? 나는 이 에코 힐링, 자연 치유라는 게 필요할 거다 해서 들고 기다리고 있은 거지. 2007년부터. 사람들 쭉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 힐링이 대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펼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산으로. 맨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만든 게 이 숲속 음악회라. 뻔뻔한 클래식이고, 지금. 이것도 배려지요. 근데 이게 또 요즘 또 맹물이 돼버렸어. 아주 좋아합니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인데 매주 토 일요일 날 공짜입니다. 안 받아 입장료. 사람들이 강연 딱 끝나고 나면 뭐 입장료 받습니까 하는데 공짜라. 이게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런 공연장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정말입니다. 꼭 한번 보러 오시면은 문화라는 거는 이 뭔가 좀 저는 상당히 그 어떤 그 뭡니까 좀 상징성도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산 항토끼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 힐링 명소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또 이런 이 클래식 공연까지 이렇게 곁들여 있으니까 이 가치를 더해주는 거죠. 굉장히 우리 지역에 오면 상징성이 있고 누구든지 와서 누가 외부에서 오면은 야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 가보자. 이게 뭡니까? 자부심이죠. 그래서 계속산 항토끼라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들이 더해가지고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거다. 참 좋습니다. 이게 3대가 즐김 3대가 보세요. 그렇죠? 꼬맹이부터 해갖고 어르신까지. 아무리 뭐 BTS고 사도요.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2007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좋은 문화 자산입니다. 이게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까이 우리 좋은 게 많은데 왜 그걸 우리 스스로가 몰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가까이 있는 거를 빨리 봐라. 가까이 있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정말입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뭐 사회 기득헌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특히 보면은 이 세대 간에 이 꼬맹이부터 해가지고 90 어르신들까지 세대 간에 또 같이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여기서 또 전국에서 동창회 개모임을 많이 해요. 대전이 중심이니까 지역 간에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요즘 단체나 기관에서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도시락도 먹고 계층 간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을 많이 줘. 상 받을 만한가? 별로 반응이 썰렁하네. 그래서 내가 작년에 2019년도에 메세나인상을 받았어요. 이게 1년에 한 사람을 주는 상인데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근데 그날 상을 이제 이렇게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숨어있는 메세나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재작년 2019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 지역사회 공인 인정 기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을 주는 건데. 그래 가서 내가 사례 발표를 했는데 보통은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대기업이 하는 거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어떤 계층에 무슨 돈을 주고 봉사를 한단 말이야. 이건 그게 아니죠. 전 국민 누구든지 와서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사례다 해서 이제 세계 사례 발표대에 이제 좀 초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가치 중심의 사회로 제대로 된 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시대다. 행식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뭔가 좀 변모하고 있다는 거고. 뭔가 이렇게 나누고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도 많이 주고 참 신뢰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쌓여서 돌아오더라. 그래서 쭉 내가 얘기했지만 기존에 계속산 항토길은요, 기존에 어떤 풍광도 있고 길이고 숲이 있었어.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에코 힐링이라는 어떤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에코 힐링에 맞는 컨텐츠를 채웠죠. 흙을 깔고 음악회를 하고 축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잖아. 이게 수천억 수조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해야 된다. 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1년에 한 10억 이상 투자를 했으니까 여태까지 한 150억 이상 돈이 들어갔죠. 뭐, 그것보다 엄청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이런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융합이고 이게 창조라는 길이에요. 몇 년 전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길래 별명이 뭐냐 해서 내가 잡놈이요. 아니, 뭐예요, 그 잡놈이요? 영역을 넘나드는 기잖아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융합형 인간이고. 그렇죠? 영역을 넘나드는 거니까.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완 오브 데미죠, 그죠?
산으로 가니까 틀리잖아요. 이 발상의 전환이야. 그래서 이런 많은 가치를 창출해 공유를 하게 만들었다.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CSV입니다. 옛날에는 CSR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R이라는 게 이제 책임, 리스폰시빌리티니까 책임감이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서로 도움이 안 돼. 진정성이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생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리밥집에 가면은 항토길 득득에 먹고 사니까 우리 보리밥집에서는 린 소주만 판매합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여기다 흙 깔고 물 뿌리고 축제하고 음악 해가지고 보리밥이 잘 팔리니까 이왕이면 그 회사 제품 팔아주자. 이게 상생이죠. 상생이 돼야 지속이 된다. 그게 이 CSV 경영의 오늘 내가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상생. 상생이 돼야 지속.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내가 신발 벗어주고 내가 좋아서 흙 깔고 또 그냥 헤어지기가 맨발 걷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음악회 하고 다 내가 상대를 배려한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직원들이 저게 누가 저기다가 맨발을 걷겠냐 돌밭에. 그 다음에 다 돈이죠. 그죠? 비가 오면 썰이 나는데 왜 거기다 흙을 까느냐. 지금 다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맨발로 이렇게 걷고서 엄청나게 좋은 걸 느끼고 누가 저 하겠나 저게 돈이 얼마 더 하는데 저게 뭐가 되겠나 하는 걸 머리를 생각해. 길게 보니까 머리가 가슴을 이기지 못하더라. 1년에 여기 내가 1년에 10억 이상 돈이 더 가는데 소주가 몇 병 더 팔려서 이 계산했으면 항토길은 안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민들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저 인간 저 미친놈이 저 뭐 저기다 흙을 깔고 지랄하느냐. 다 돈이잖아요. 응? 근데 그게 한 8년, 9년, 10년 가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다 간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게 세상에 하려고 들면 사람 못 당한다. 늘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하더라도 좀 진정성을 이렇게 느낀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거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뢰를 보내주죠. 신뢰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회비용을 엄청 줄이는 게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직원들은 옛날에 10마디 해가 통하는 게 지금 한두 마디 해만 통하거든. 엄청난 비용을 줄인 거죠. 그러고 우리가 아까 보리밥집 같은 이런 경우에 우리 충성 고객이 많단 말이에요. 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신뢰다. 자, 그러면 신뢰라는 자산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어머님 세대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양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사람과 인적 자산하고 물적 자산. 앞으로는 신뢰라는 이 자산은 뭐냐면 사회적 자산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다 보니 이게 쌓이다 보니까 공감을 해주죠. 아까 내가 공유라는 표현을 썼죠. 공유. 공유라는 거는 공감이 안 되면 공유가 안 됩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첫째는 세상에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정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그냥 진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신뢰라는 자산이 얻어진다. 그 결국은 뭐냐면 이게 굉장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단번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나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먼저 행동을 옮기는 거. 이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는 게 이게. 우리가 나누고 배려하고 이런 거는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 신뢰라는 큰 자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쭉 뭐 아까 상생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가치만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미래의 저는 자산이라고 봅니다.